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하실 때는 신축과 다르게 이것 세 가지를 꼭 꼼꼼히 챙기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단열, 두 번째는 부족한 수납 공간, 세 번째는 좁은 생활 공간, 그리고 낡은 인테리어를 이제 예쁘게 트렌드에 맞게 하는 디자인을 챙기셔야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에서 저희가 부족한 수납 공간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수납 공간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가구를 계속 짜다 보면 이 좁은 구축이 더 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 공간별로 개방감을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거실입니다. 다음은 안방입니다. 다음은 현관입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이제 각 공간별로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 세로의 서우뽕 소장입니다. PD님,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하실 때는 신축과는 다르게 더 꼼꼼히 챙겨야 되는 점들이 있는데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글쎄요, 오래되었다 보니까 단열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닐까요? 네, 맞아요. 말씀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3+1이라고 불러요.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하실 때는 신축과는 다르게 이 3+1을 챙기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열, 두 번째는 이제 부족한 수납 공간, 이 세 번째는 이 좁은 생활 공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1은 뭐냐면 이제 아파트가 오래됐다 보니까 다시 이제 예쁘게 꾸미는 디자인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3+1 중에서 오늘 현장에서는 이 부족한 수납 공간을 저희가 어떻게 확보했는지 공간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수납 공간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가구를 계속 만들다 보면 안 그래도 구축은 좁게 느껴지는데 이제 가구가 늘어나면 더 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구는 새로 만들었지만 이 공간이 좀 답답하거나 좁게 안 느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디자인 요소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구축 아파트를 인테리어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이 아이디어를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아낄 수 있는 방법도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간 하나씩 시작을 할 건데 현관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첫 번째 공간 현관입니다. 이제 비포 사진을 보시면 기존에는 여기에 신발장이 한 칸, 두 칸, 세 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수납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키 큰 장 세 칸을 추가로 더 만들어 드렸는데요. 여기 기존 세 칸에서 이제 한 칸 더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는 가벽을 세워서 각 사이드에 두 번째 키 큰 장, 세 번째 키 큰 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상부장까지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서랍까지도 이렇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키 큰 장 3칸밖에 없었는데 추가로 3칸을 더 만들어 드렸고, 상부장과 하부장까지 만들어 드리니까 고객님께서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셨고요. 근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구를 추가로 만들다 보면 이제 공간이 좁아지다 보니까 답답해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32평인데 현관이 더 좁아요. 그럼 안 그래도 좁은 현관이 더 좁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디자인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반대편에 이 벤치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벤치장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키 큰 장을 하지 않고 벤치장을 만들고 여기에는 저희가 거울을 넣어 드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관이 원래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저희가 이 디딤석으로 해서 타일을 접어 올려서 이제 현관이 좀 더 넓어 보이게 확장돼 보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중문입니다. 이 중문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삼연동 매립 중문으로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드린 이유가 이제 보통 중문을 하신다고 하시면 여닫이 중문을 하시거나 원슬라이딩 중문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이 두 가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닫이 중문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문이 이렇게 열리거나 이제 이렇게 열리다 보면은 동선이 좀 간섭을 받아서 적당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원슬라이딩은 받아주는 벽이 없고, 그럼 이제 삼연동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삼연동을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열렸던 중문이 이렇게 닫히게 되면은 이게 겹치게 되잖아요. 겹치게 되면은 이 프레임이
막 서로 중첩되니까 지저분해 보이고, 또 이제 그 중문에 들어가는 무늬도 이제 겹치게 되면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중문을 메리트형으로 하게 되면은 이 현관이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이 좁은 현관이 좀 더 넓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안방으로 가보실까요? 다음은 안방 설명드릴게요. 이제 안방은 이 비포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붙박이장 하나만 놓고 쓰시고 여기다가 침대를 놓고 쓰셨는데요. 이제 보통 32평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들 쓰세요. 근데 이제 고객님들께서도 이렇게 쓰시다가 처음에 입주하실 때는 붙박이장 하나와 침대가 이제 괜찮았는데 이제 점점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붙박이장 하나만으로는 짐을 다 소화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붙박이장 대신 시스템장을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붙박이장 대신 시스템장을 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물건들이 계속 노출되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붙박이장은 이게 도어가 있지만 시스템장은 도어가 없이 사용하는 선반을 놓고 많이 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안방에서 이 지저분한 시스템장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벽을 세워가지고 안 보이는 물건도 좀 가리고, 그리고 드레스룸이 이제 구축 아파트는 없는데 드레스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가 드레스룸은 어떻게 만들어 드렸는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이렇게 이제 시스템장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제 붙박이장을 했다면 기존에 이제 이렇게 일자 한 칸만 수납 공간이 생기는데, 시스템장으로 하게 된다면 이렇게 디귿자로 수납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붙박이장보다 이 시스템장은 약 2배 정도 더 많은 물건들을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장대를 놓으실 수 있도록 콘센트를 빼드렸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앞쪽이 화장실이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샤워하시고 바로 나오셔가지고 바로 화장대에서 이제 화장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옷을 이제 고르셔서 이제 코디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동선을 만들어 드렸고요. 이제 화장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께서 별도로 기성품을 사서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콘센트만 만들어 드렸고, 제가 도면으로는 대략 이런 이미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이렇게 드레스룸을 만들고 시스템장을 만드는 거를 다른 상담하시는 고객님들께도 보여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수납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다른 현장들도 이러한 레이아웃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독자님들도 좀 구축 아파트를 인테리어 하시는데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안방에다가 가벽을 세우고 팬트리룸처럼 만드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방 공간은 또 저희가 어떻게 수납 공간을 확보하고 좀 개방감 있는 디자인을 만들었는지 보러 가실까요? 네, 주방 설명드릴게요. 비포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싱크대는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었고 여기에 키 큰 장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 식탁을 놓고 쓰셨어요. 근데 이 레이아웃의 문제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좁은 주방이 더 좁아 보인다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제 하나씩 저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공간이 좁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키 큰 장 때문입니다. 여기에 출입문이 있는데 이 키 큰 장이 여기 바로 출입문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공간이 전체적으로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키 큰 장을 없애고 이제 위에 상부장, 하부장으로 이제 만들고 이 가운데 미드웨이는 그 공간을 비워놓는 디자인을 좀 제안드려서 좀 개방감이 있는 주방으로 좀 바꿔드렸고요. 이제 또 문제점이 키 큰 장이 빠졌으니까 안 그래도 부족한 수납장이 더 부족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기존에 보시면 여기에 식탁을 놓고 쓰셨는데 이 식탁 위의 공간은 그냥 아무것도 활용을 안 하시고 죽은 공간으로 남겨두셨거든요. 저희가 이 죽은 공간을 살려드렸습니다. 상부장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식탁을 쓰시는 거 대신 아일랜드 식탁을 넣어서 그 밑에도 하부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보통 2가지로 많이 쓰세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아일랜드 식탁을 식탁 대용으로 쓸 거냐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아일랜드 식당을 조리 공간이 부족하다 보면 보조 요리 공간으로 쓸 거냐, 이 2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게 됐는데,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식탁을 놓고 쓰셨기 때문에
식탁으로 쓰고 싶어요 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아일랜드 밑에 다리를 넣을 수 있게 홈까지 파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역자 싱크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여기가 창문이었어요. 근데 이 창문을 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방에서 바깥 부분이 이제 뷰가 좋은 곳이라면은 이 창문을 살려놓겠지만 이 주방의 바깥 부분은 바로 세탁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넓은 창문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안 예쁜 세탁기가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부장 쪽에 이제 넓은 유리는 저희가 제거를 해드리고 수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부장을 넣어드렸고, 다만 이제 환기를 위해서 이쪽 창은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방을 설명드렸고 화장실을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화장실도 저희가 어떻게 바꿨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비포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비포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 젠다이가 이 선반이 끝까지 되어 있지 않고 여기 세면대에서 딱 잘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딱 잘려 있으면 어떤 점이 불편하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샤워를 하게 되는데 샤워를 할 때 이제 샴푸나 바디 샤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 선반이 없으면 여기서 이제 멀리 손을 뻗어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근데 젠다이를 여기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뭐 샴푸나 바디 샤워를 여기 올려놓고 쓰실 수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젠다이가 여기 세면대에서 끊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간이 더 좁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 젠다이를 끊지 않고 끝까지 확장하게 되면은 이 전체적으로 라인이 끝까지 쭉 유지되기 때문에 공간이 더 옆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추가로 이제 뭐 슬라이드장이라든지 세면기라든지 도기 다 전체 교체해드렸고,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600에 600이 아닌 뭐 300에 600 하기로 좀 가성비 있게 공사를 진행 도와드렸습니다. 좀 다음 공간인 이제 방들도 한번 보실까요? 네, 다음은 현관 입구방입니다. 현관 입구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뭐 수납 가구를 만들어 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기존에 매립 수납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매립 수납장을 공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수납장 프레임도 철거하고 도어도 철거하고 안에 선반도 철거하고 전체를 다 새로 신규로 제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도어가 더 낡거든요. 그래서 도어만 철거를 하고 이 프레임은 저희가 필름 작업을 하고 이 안쪽 선반은 상태가 괜찮다면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리폼으로 진행을 해드렸고요. 고객님께서 현관이나 거실이나 주방이나 이제 안방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에 비용을 좀 투자를 하시고, 여기 주방 옆방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을 좀 아끼셔서 가성비 있게 진행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도어만 교체하고 프레임은 필름 작업하고 내부 상태가 괜찮다면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것도 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공간은 저희가 리폼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 공간인 거실도 설명을 드릴게요. 비포 사진을 보시면 이제 고객님께서는 거실에 많은 물건들 놓고 쓰세요. 책을 꺼내서 사무실처럼 쓰셔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물건들도 이제 꺼내 가지고 이 거실에서 주로 작업을 하시는 시간이 많으신데요. 근데 이제 비포 사진처럼 이제 굳이 안 보여줘도 되는 이런 물건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으면 이제 공간이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안 보여도 되는 물건들은 이런 다 수납장에 매립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수납장을 크게 만들어 드렸고요. 근데 또 이렇게 거실에 이제 수납장을 만들게 되면 거실이 또 좁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또 어떻게 저희가 해결했냐면 이 거실 베란다를 저희가 확장을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거실에 이런 수납장이 생기더라도 이 좁은 거실이 좁게 안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확장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날개벽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날개벽이 있으면 여기 공간은 또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끝에서부터 여기 샤시까지 수납장을 한 가지로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전체 다 짜드렸고, 또 고객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청소기를 놓고 사용한다고 하셔가지고 이 장 밑에 콘센트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실에서 이어지는 이제 안방 베란다입니다.
이제 안방 베란다에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이 실외기실이에요. 이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외기실이 별도로 없는 아파트가 많고, 실외기실이 별도로 없다면 이제 간혹 베란다 난간에 걸어서 실외기를 사용을 하시거나, 또 이제 아파트에서 그 실외기를 바깥에 못 걸게 한다면 여기 베란다 쪽에 놓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베란다에 단순히 실외기실을 놓고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보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그 실외기실을 여름에 이제 계속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 문을 열어놨는데 비가 오게 되면은 그 비가 계속 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실외기실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부터 쭉 끝까지 이제 안방 베란다인데, 여기 샷시 이 한 세트 그 다음부터는 잘라가지고 벽을 세우고 실외기실을 만들고 실외기를 올려놨고요. 그리고 그 비가 들어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루바 갤러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여름에도 비가 오더라도 에어컨을 쓸 수 있지만 비가 안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공간에서 실외기실 반대편 공간이 좀 죽은 공간으로 남게 되거든요. 이 죽은 공간도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고 이렇게 선반을 2칸으로 만들어서 좀 잘 안 쓰시는 큰 물건들은 보관하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각 공간들을 같이 이제 돌아보면서 저희가 수납 공간은 어떻게 확보를 해드렸고, 그리고 또 수납 공간을 확보를 했을 때 공간이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은 어떻게 했는지 뭐 아이디어도 드리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이걸 따라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또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내가 가구는 어디 배치하고 가전은 어디 배치할지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면에다가 이제 직접 그려보시면은 더 계획을 하시기가 편하신데요. 도면에다가 가구는 어디에 배치를 할 거고, 뭐 냉장고나 뭐 가전은 어디에 배치하실 건지 한번 그려보시고, 그리고 또 추가로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3D까지도 한번 그려보신다면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집이 어떻게 좀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지, 수납 공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계획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고객님들께서는 이런 전문 프로그램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이런 꼭 전문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나오는 우리 집 도면에다가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연필로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그 표시를 한 걸 가지고 인테리어 상담을 가시면 이제 고객님의 고민을 같이 더 해결해 드리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디자인 세로에서도 이런 상담을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무료인데요.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 놓으실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누르셔가지고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널리 퍼져서 다른 분들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디자인 세로 유튜브에서는 이제 인테리어 정보뿐만 아니라 가구나 가전의 효율적인 이 배치 아이디어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제 채널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은 작아가지고 이번 영상을 보고 나가시면 아마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감사합니다.